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소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계신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알렉스 파딜라 들어보셨습니까? 알렉스 파딜라, 미국의 상원의원 세니터입니다. 어디냐? 캘리포니아주에서 지금 현재 연방 상원 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지금 미국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요. 지금 현직 미국 상원의원 세니터가 현행범으로 소위 제압이 되고 그리고 국토안보부 요원들에게 그야말로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히고 그리고 엎어뜨린 상태에서 뒤로 손을 쥐게끔 하면서 수갑을 채워서 이 알렉스 파딜라 의원을 체포하는 동영상이 지금 전 세계에 돌고 있어요. 또 이거 동영상이 제가 비춰드릴 수는 있는데 비춰드리고 난 또 어쩌다 말이 또 생길 것 같아서 자, 그 동영상 생략하기로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갑이 채워지고 뒤로 팔이 꺾인 채 이게 수갑이 채워지고요. 그리고 그 사실 그 알렉스 파딜라 이렇게 밀고 가던 DHS 요원은요, 머리통 하나가 작더라고요, 키는. 그런데 얼마나 그 힘이 좋은지 아주 야무지게 생긴 친구가 쭉쭉 밀고 가면서 옆방으로 끌고 가서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는 그런 영상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상징은요, 지금 굉장히 어떤 그 큰 변화가 생겨난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상황이 지금 바뀌어서 새로운 국면으로 좀 진입해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났죠. 그 폭동의 배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현직 상원 국회의원이라는 것이고, 이자가 바로 지금 체포돼서 수갑이 채워졌고, 이것이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 지금 전국으로 전 세계로 좀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알렉스 파딜라라는 사람은요, 민주당의 상원의원, 캘리포니아주에서 당선된 사람인데 멕시코계 2세인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불법 체류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고 DACA, 다카,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이것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트럼프의 송금 세법안을 반대하는 이런 활동에도 주도를 하고 있고, 또 아이스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인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자, 아이스라 그러면요, 얼음도 아이스지만 이거는요, Immigrant Customs and Enforcement라 그래갖고 지금 이민 관세 단속국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알렉스 파딜라가요, 불법 체류자 시위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 이번에 보면요, 아이스나 경찰들이 먼저 진압하는 것을 대해서 대항한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는 아이스와 이 연방 그 조직을, 정부 기관에 대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이 바로 이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스 파딜라는요, 이미 DIA 내부에도 지금 수사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위험한 인물로 지금 낙인이 찍혀있던 사람이 있죠. 자, 이 지금 다카라는 거,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라고 이 제도는요, 2012년 6월 15일에 미국의 국토안보부 DHS죠,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서류 불충분 어린이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D는 deferred, 그다음 A는 action, 그리고 C는 childhood, A는 arrival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DACA, 다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법은 버락 오바마 당시에 미 대통령이
불법으로 입국한 부모를 따라와서 미국의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버린 이 청년들에게 걱정 없이 학교 생활과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해 주었던 행정명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법으로 개정하려고 했지만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실패했고 그 대안으로 다카 이 청소년 추방유예법을 제정했던 것이죠. 이 중에 알렉스 파딜라는요, 이 송금세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멕시코계의 커넥션과 매우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요. 최근에 로스앤젤레스의 시위를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고 아이스 지금 이민 관세 단속국 여기에 대한 공격을 유도한 의혹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해서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크리스 눔 DHS 그 장관이죠. 전에 사우스다코타 거버너를 했던 여성인데 이 크리스 눔 국토안보부 장관의 기자회견과 연설인 자리에 와서 소란 피우고 한마디로 깽판을 친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죠. 야 임마 여기 내 나우발인데 니깐 년이 어디 와서 뭘 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싼 거죠. 당연히 잡혀야 되죠 이런 것들은.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원 의원이 국토안보부 직원들에 의해서 수갑이 채워졌다라는 거 이건 지금 굉장히 상징성이 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FBI, 그다음에 연방보안관, 그다음에 국방정보국 DIA 이런 게 전부 다 혼연일체가 돼서 이제 정치권까지 직접 강제 체포를 하겠다, 개시하겠다는 단계로 들어갔다라는 이런 신호를 명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큰 사건이냐 하면요. 미국의 민주당도 만만치 않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민주당 현직의 상원 의원이 연방요원에 의해서 체포되는 장면이 만천에 공개된 거예요. 이건 결국 뭘 의미하냐. 내가 지금 딥스테이트를 척결하겠다. 너희들 기존의 기득권층들 너네들을 척결하는 수순으로 정치인들도 예외 없이 바로 위반할 경우에 그대로 직행으로 압수 체포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명시적인 장면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날까지 최근까지 폭동 가담자들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 그냥 걔네들 대상은 좌파 조직원들을 체포하는 수준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방 상원 의원을 체포함으로써 정치적 면책 있다고 하는 그들의 프레임, 이 프레임을 파괴시켜버린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DIA와 이 트럼프 쪽에서 지금 민주당 기득권층, 이 썩고 부패한 자들에게 지금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지금 전해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알렉스 파딜라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멕시코에 보내는 송금세를 반대한다. 그리고 이 송금세를 반대하는 이 모임을 가지고 폭동을 연결하는 라인으로 지금 빌드업을 했어요. 자, 이거를 이끌었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알렉스 파딜라를 체포함을 통해서 지금 이들에 대한 뒤후면에 전체적인 소위 비밀 카르텔, 범죄 카르텔이 이제 다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도널드 트럼프가 언급한 대로 이거 정말로 큰 사건입니다. 자, 이제 법 위에는 없다라고 하는 프레임까지 지금 트럼프 쪽에서 공식으로 선언하는 단계로 진입을 했어요. 야, 앞으로 너네들 민주당 딥스 의원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체포한다. 이 얘기 보여주는 거죠. 지금 어제 6월 14일 퍼레이드가 워싱턴 DC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누구 하나만 좀 자극을 해주면, 즉 프로보케이션, 어떤 거 촉발시켜주는 역할을 민주당에서 하면은 바로 그냥 계엄을 때릴 수도 있고 계엄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민주당 애들이 쫄았는지 어제 그런 발작적인 증상이 나타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고위 정치인들이나 좌파의 핵심 조직원들이 나와서 이 퍼레이드 현장에서 좀 뭔가 이 좀 육갑을 떨어주고 좀 발광을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중 알렉스 파딜라를 체포했다. 이건요, 지금 현재 미국 내부의 사정과 현상이 폭동을 일으킨다? 니네 좌파 조직원들이 이거 일으켜? 정말이야? 그러면 그 뒤를 조종하고 배후 지원하고 있는 현직에 있는 딥스라 하더라도, 정치인들 상원 의원 하원의회 하더라도 우리가 체포하겠다라는 이런 단계로 본격 전환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예광탄이 하나 쫙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광탄이 이미 발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앞으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다 잡아들이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함부로 면책특권 있다고 이렇게 까불다가는요, 한마디로 그대로 개망신을 당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미 상원 의원, 현직 상원에 대한 체포는요, 아직도 단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제압을 당해갖고 현장에서 수갑차고 체포당하는 이런 공개 영상까지 돌게 됐던 것은 정말로 미증유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 보면요, 이미 역사를 살펴보면 1797년 윌리엄 블런트 사건 반역 음모 혐의로 이자가 지금 상원에서 제명이 된 후에 기소가 되고 제명이 된 후에 현직에서 체포됐다. 이런 사례도 있는데요. 또 1950년대는요. 조셉 맥카시 시절에 공산주의자 연루가 된 다수 의원 조사가 의회 내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체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2008년에는 테드 스티븐슨 사건 당시 부패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또 재판정에 출두해서 수갑이 채워지는 이런 체포 현장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무릎을 꿇리고 뒤에서 팔을 꺾어서 수갑을 채운 건 전례가 없었던 일이죠. 또 2023년에는 밥 메넨데즈 부패 외국 정부 로비 혐의로 기소가 되고 재판할 때 거기서 또 수갑이 채워진 적이 있었다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형사 기소는 있었습니다만은 현직 의원을 체포할 때는 현장에서 수갑을 채우고 영상 공개해서 간 사례는 아직까지 거의 없었다는 얘기시죠. 자, 그러니까 이번 알렉스 파딜라 사건에 여기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 현직에 있는 상원 의원, 세니터가 시위 현장에 가담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연방기관, 즉 아이스에 대한 공격을 유도한 혐의가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연방요원에 의해서 바닥에 내던져지고 무릎 꿇리고 수갑을 채우고 이 모든 일체 동영상이 공개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상 초유의 일이고 공식 기소 이전에 현행범 수준으로 연행을 했다라는 이것을 만천에 공개해서 미국 국민들 상대로 시각화하고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시각화했다라는 것이 미국 역사상 정치적으로 상징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방정보국이죠. DIA, Defense of Intelligence Agency. 이 DIA 쪽에서도 내부적으로 브리핑함에 있어서 상원 의원급에게 이렇게 공개 체포하는 것은 240년 미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가짜 언론들이 많죠. 굳이 이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주요 핵심 언론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가짜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LA에서 일어난 폭동이 미국의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불법 체류자들을 습격해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자, 지금 멕시코 애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세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뒷돈을 대고 있는 돈 많은 못된 영감쟁이들 있죠. 유태인이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뒤에서 협잡을 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스, 이민세관 단속국이 이들을 쳤다기보다는 이 타도 대상이었던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 고의적으로 민주당과 중공놈들과 그리고 뒷돈 대주는 비루한 거물급들과 먼저 모여서 지금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트럼프 정부를 뒤집고 훼손시키고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폭동 시위를 일으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멕시코로 미국에서 멕시코로 보내는 송금이 있어요. 이 송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촉발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법 체류자로 와 있는 이 중남미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번 돈이 뭡니까? 미국에서 주로 마약을 유통시켜서 벌어들은 돈이죠. 즉 간첩들의 자금이라는 것이죠. 즉 미국을 망가뜨리고 미국을 훼손시키고 미국을 멸망시키고 부패시키는데 쓰여졌던 돈들인데 이것을 멕시코로 보낼 경우에 여기다 지금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번 시위 폭동의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얘기를 보세요. 중국에도 우리나라 와서 많은 불법 활동을 하죠. 인신매매도 하고 마약도 팔고 무기도 팔고 별짓 다 합니다. 자, 또 동남아, 또 다른 중앙아시아 많은 나라에서 불법 체류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자기네 나라로 송금한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돈이 여기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돈이라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마약 판매하고 또 성매매하고 불법 인신매매하고 모든 온갖 불법 행위들을 다 해가면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한국을 망가뜨리는 걸 하면서 돈을 벌었다. 그런데 그 돈을 자기네 나라를 보낸다. 세금 부과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멕시코 대통령, 여자 대통령 있죠. 그 아줌마가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여기다가 미국 민주당 이름을 바꿔야 돼. 미국 민주공산당이라고. 이자들도 지금 거의 발작을 넘어서도 거의 지랄 발광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중국 공산당 똑같은 발광 지랄을 하고 있고. 다 모든 이 악의 세력들이 마치 연대하듯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하나의 협조하는 카르텔처럼 다 같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자들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미국의 이민 관세 단속국 아이스를 먼저 습격한 거예요. 지네들이 먼저 아이스를 습격해놓고 아이스가 우리를 갖다 탄압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가짜 보도하고 있잖아요. CNN, MSNBC, NBC 이런 것, ABC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대로 여과 없이 현장 가가지고 조사만 안 해본 우리나라 기자애들이 그대로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거 그대로 베껴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짓말 기사만 계속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배후에는 명확하게 누가 있습니까? 딥스테이트가 있고 미국 민주당이 있고 조지 소로스가 있으며 락펠러도 있고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도 다 뒤에 포석을 깔고 있죠. 자,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일렉션 프로드 이것도 역시 미국 대 중국, 중국 대 미국의 싸움이죠. 예? 그런데 미국과 중국만의 싸움일까요? 아니죠. 미국 안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사회주의 진영, 즉 민주당과의 싸움이죠. 자, 엄밀하게 또 말한다면 몇백 년 전부터 유럽에서 유태인들의 유럽 자본을 일구어온 소위 딥스테이트 혹은 더 줄여서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도 하죠. 그들이 미국을 100여 년 전쯤에 완전히 장악을 하죠. 그 다음에 사설로
연방준비은행 FRB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달러를 찍어내죠. 그렇게 해서 미국 민주당 뒤에서 조종을 하면서 미국 민주당을 자기들 아니 꼭두가시로 써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 그러면서 미국의 그림자 정부가 되어버려서 오늘날 이렇게 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 전체 사회를 좀비로 노예로 떨구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나쁜 사람들, 선거로도 뽑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미국과 전 세계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을 때 트럼프라고 하는 이런 영웅호걸이 나타나서 진짜 미국을 멸망시키고 미국을 죽여가고 있는 이 딥스테이트의 만행을 폭로하고 드레인드 갑자기 말이 또 꼬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그 포토맥 강이 전부 다 워싱턴의 밑에 흘러가잖아요. 그 포토맥 강 그 늪지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drain the swamp 그 다 그 검은 뻘 흙을 말려버려라 이런 구호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워싱턴을 장악하고 있는 딥스테이트들을 기득권층을 다 말려서 없애버려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트럼프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이 죽어가는 미국을 되살려내고 또 미국 사람인 척하고 있는 이 가짜들의 집합체 딥스테이트 이자들이 미국을 뺏어먹고 나라를 난도질하고 있는 것을 지금 트럼프가 지금 되찾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도 거의 우리랑 비슷해요. 99.99%가 이 악독한 딥스테이트들 기득권층에서 먹혀서 지금 다 숨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0.001%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걸 지금 되찾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국이랑 너무 이게 판을 박은 듯이 똑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 차이점이라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우리보다 먼저 깨어났다는 거. 그리고 트럼프가 좀 몇 년 더 빨리 움직여줬다는 거. 그리고 어제 이미 미국 육군 창설 250주년 퍼레이드가 있었죠. 탱크 150여 대와 대략 한 6천, 7천 명 정도가 그 퍼레이드를 하러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좌빨들이 뭔가 사건 하나 터뜨려주면은 개헌 버튼을 누를 수가 있었을 텐데 이번에 좌빨들이 뭐를 감을 잡았는지 지금 거기 와서 사건을 안 터뜨려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조용히 지금 트럼프 생일과 함께 6월 14일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애청자 여러분께요. 도대체 이번에 이 LA 폭동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멕시코 대통령 누구죠? 샤인바움 여성입니다. 이 멕시코 대통령의 위협이 왜 위협이 나오냐? 트럼프 대통령이 BBB 법안을 만들었어요. 아주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법안 가운데 멕시코 송금세를 부과하겠다. 이걸 좀 추진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멕시코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멕시코 GDP, 국내 총생산에서 해외에서 해주는 그 해외 송금 비중이 약 4% 정도 육박한다 그래요. 그러면 2024년 기준으로 볼 때 630억 달러 혹은 650억 달러 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세계 2위의 송금 국가에 반열에 오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멕시코로 송금되는 자금들 중에 대부분은요 불법 체류하고 있거나 현금 노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자료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 정부에는 자, 우리가 지금 멕시코에서 미국 텍사스 국경을 넘어오는 그 불법 루트를 보호해달라. 이와 같은 압력이 계속해서 이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샤인바움이라고 하는 이 멕시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탄압하면 우리가 미국 내에 살고 있는 멕시코인들을 동원하겠다. 즉, 미국 내에 있는 친멕시코 조직과 노조, 좌파 단체, 그리고
커넥션을 전부 다 활성화해서 미국 정부에 대항하겠다. 자, 이런 시점이 이 사건 발생하기 대략 보름 전쯤 됩니다. 대략 2주 전쯤 되는데요. 자, 이때부터 이런 좌파 조직들에서 실질적인 액티비티를, 즉 활동을 하기 위한 모빌라이제이션을 준비를 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연대해서 미국 연방기관을 먼저 급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전 모의를 얘네들이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주의 이 알렉스 파딜라 이 의원, 상원 의원이 이 선동하던 당일날 6월 6일날 이 유튜버 라이브 중에서는요, 야, 아이스 앞에 모이자, 직접 이렇게 선동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스 연방기관을 습격하는 사태가 지금 시연이 됐고요. 현장에서 그 좌파 조직과 민주당계, 그다음에 멕시코계, 또 여러 그 반정부적인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동시에 출동을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소규모 평화 시위의 어떤 그 형식을 띠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후 갑자기 폭력적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기물 파손하고 아이스 건물을 공격하고 차량에 방화하고 또 멀쩡히 있는 아디다스점, 뭐 나이키점, 뭐 애플점 이런 데 다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건물들 훔쳐나오고 보석상 같은 경우도 보석이 다 털려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여기에 대해서 군경이 개입을 하는데 이거는 진압용이 아니라 시민과 정부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방정보 DIA에서도 이걸 어떻게 좀 분석하냐면 좌익 진영에서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돈을 받고 계획적인 빌드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시위를 했다. 먼저 시위도 본격화가 아니라 테스트로 잠깐 해보는 거예요. 소규모로. 그러고 나서 대규모로 왕창 들어와서 지금 시위를 벌이는 이런 패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 이러한 그 구체적인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건요.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하게 로스앤젤레스, LA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 의한 자생적인 폭동이 아니라는 점을 지금 강조해 드려야 됩니다. 즉 그러니까 2주 전부터, 한 보름 전부터 멕시코 정부 좌파 조직이 의도적으로 빌드업을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 명분으로는 트럼프가 말하는 Big Beautiful Bill인가요? BBB, 이 법안에 대한 반발심으로 나게 된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명분을 갖고는 아이스, 지금 이민 관세 단속국, 이 아이스에 대한 공격으로 급 전환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나 아이스에서 먼저 공격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들이 먼저 자작극을 벌여놓고 지들이 연방정부기관을 공격을 해놓고 아이스가 경찰이 우리를 탄압했다. 이러고 나오는 거죠. 네. 이 미국 좌파나 한국 좌파나 하는 짓거리들이 똑같습니다. 지금 제일 닮은 게 뭐냐? insurrection, 내란이라는 단어를 지금 미 민주당 애들이 아주 강조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민주당 애들이요. 지들이 내란을 해놓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란했다. 인서렉션을 했다라고 지금 덮어씌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실제로 미국의 좌파, 미국의 민주당이 한국 민주당에게 지령을 내려서 지금 가리켜주고 있다. 뒤에서 막후 조종을 하고 있다. 배후 간섭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조금 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내 좌파 통신망 안에서는요. 사건이 발생하기 약 일주일 전부터 집결용 메시지와 대응 매뉴얼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티브 배넌이 하고 있는 워룸 쪽에서도 이미 이와 같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방정보국 DIA에서 공식 분석을 해놓았는데요. 이번 폭동은 경제적인 빌드업에다가 정치적 선동이 가미가 되어서 계획적으로 사태를 폭동화시킨 유도형이다.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요. 멕시코에서 비롯된 국제정치 개입이 시도되었다. 즉 이것은 불법적인 시위에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동원시킨 것까지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지금 민주당과
좌파 조직 간의 이 커넥션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이스, 관세 이민 단속국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연방 대응을 강제적으로 유발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자들은요, 계속해서 이런 빌드업을 통해서 뭔가 구실을 강제로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마치 퇴진이 추모다라고 하는 북계 대남 공작기관의 지령을 받들어서 우리나라 민노총이 똑같이 퇴진이 추모다라고 떠드는 거랑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좌파 조직 내부에서 워싱턴 DC의 6월 14일 육군 창립 250주년 군사 기념 퍼레이드까지 계속 확산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 전략이 유지는 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워싱턴에서 큰 사고가 아직까지는 안 발생되지 못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LA에서 일어난 폭동은요, 멕시코 대통령이 샤인바움이 떠들고 거기에 송금세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좌파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선동을 하고 여기에 아이스에 대한 공격이라는 명명백백한 정치적 프레임을 빌드업한 시나리오로 발생된 사건이다. 그리고 미국 국방정보국 DIA도 이것은 정보전에다가 심리전이 합병된 고도의 프레임으로 인해서 시행이 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송금하는 이집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송금세를 이슈를 크게 만들었을까요? 자, 우선 미국 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로 멕시코나 중미적 출신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미국의 흑인 인구는요, 전체 인구의 3%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라틴계 혹은 히스패닉계들은 이미 20%를 넘어섰습니다. 20%는 법적으로 미국 시민 내지는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등록된 자들만 20%라는 얘기고 불법까지 합치면 25에서 30%까지도 되겠죠.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수입이죠.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뭘 인건비를 받더라도 세금을 안 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멕시코로 송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멕시코에 보내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당연하죠. 이 송금액이 자그마치 63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 해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계 2위입니다.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멕시코의 국가 재정의 보조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지만 불법 월경자들이 줄어들게도 되겠죠. 자, 트럼프가 이번에 BBB 법안, Big Beautiful Bill이라고 하는 이 BBB 법안에서 송금세를 붙이겠노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탈세, 불법 자금에 대한 흐름을 차단하겠다. 이 의지를 지금 표명한 것이죠. 이게 바로 사실상 멕시코 내 그리고 민주당 내 좌파 조직 내 중국 마피아 내 이들의 모든 연결망이 된 돈줄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때문에 이 돈에는 간첩 자금과 미국을 파괴하기 위한 돈들이 섞여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것은 미국 내에서 불법 송금하는 돈의 상당 부분은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과 연계되어 있어요. 불법 조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마약, 인신매매, 범죄 수익 송금, 또 중국계 범죄적 사모페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중국 마피아와 미국 쪽에 파견된 중국계 국제범죄 조직들, 또 이들이 하고 있는 자금 세탁력 송금, 또 중국에서 중남미, 중남미에서 미국, 이걸 이렇게 오고 있는 불법 이민 루트, 이것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 이 모두가 다 미국을 파괴하는 데 쓰여지는 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나 멕시코 정부 일부와 멕시코의 범죄 카르텔, 그리고 이들이 중국 마피아와 같이 연합된 이 라인은 대단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국 내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 커뮤니티를 통제하는 또 그들과의 범죄망을
같이 내통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이 주고받는 돈에 대한 송금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은요, 불법 조직, 첩보 조직, 마피아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돈줄을 차단해서 이들을 씨를 말려 없애겠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세력, 중국 세력, 멕시코 세력, 조지 소로스 같은 이런 그 불법 자금 세력들이 다 같이 합쳐져서 폭동을 유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민주당의 좌파 정치인들, 거기에다가 NGO 조직들, 이것들이 바로 불법 체류자들의 표밭입니다. 거기에 이들의 자금 흐름을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으로 역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송금세가 부과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표밭을 상실한다는 뜻이 되고 그들의 불법 자금 시장이 축소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발하면서 폭력화된 시위를 지금 폭동으로 발전시켜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측의 입장은 뭘까요? 이 중국들은 정말 사악한 놈들인데 이들은 멕시코, 중남미,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어진 침투 루트에 자금과 인력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사회 혼란을 유도하고 또 이와 같은 자기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미국 사회가 점차적으로 녹아서 부패해서 멸망되기를 지금 공작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송금세에 반발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스에 대한 공격을 적극적인 합리적인 프레임이다 라고 하는 틀 속에서 짜서 적극적으로 미국 연방 조직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멕시코 정부 샤인바움 대통령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멕시코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의 국가 수입, 국가 GDP의 상당한 비율이 이 송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년에 630억에서 650억 달러라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송금세를 매기게 되면, 과세하게 되면은 멕시코에는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야, 앞으로 미국 내에 있는 우리 멕시코 사람 다 동원하겠어. 이와 같은 위협하는 발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발언은 상당히 생각이 짧은 단견이었다는 것을 샤인바움 대통령도 알아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좌파 조직들에게, 민주당 세력들에게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폭동으로까지 확산된 것입니다. 자, 끝으로 결론입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가 송금세를 과세함으로써 불법 자금과 첩보 조직 그리고 카르텔, 중국 범죄망까지 일망타진하기 위한 타격을 시도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멕시코 정부, 미국 민주당, 공산당이죠. 그리고 중국 조직들이 좌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유도하고 프레임으로 대응한 것이 이번 LA 폭동 사건의 전말입니다. 따라서 아이스에 대한 공격은 그 시점에서 국가 대응을 유도해서 또 혼란을 야기시켜서 계엄 명분을 희석시키려는 그런 전략이었다. 이것이 바로 좌파 민주당, 중국 공산당, 조지 소로스와 같은 자들의 아주 음침한 획책이었다는 점을 미국 정보기관 DIA에서도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국민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내란 폭동이요,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늘 2025년 6월 15일 일요일인데, 자, 우리가 한밤 자고 나서 내일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이 우리보다 12시간 늦게 시작이 되는데요. 제발 이번에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벌어지는 국제선거감시단의 대한민국 선거 부정 사례가 공표되는 그 자리가 전 세계가 개가천선하고 중국 공산당이 멸망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고맙습니다.